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의정부시 가능동과 종로 5가를 잇는 106번 버스의 폐선을 예고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 편의 악화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서울시장 면담 등을 통해 폐선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 지역 시민사회가 106번 버스 폐선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결의대회에는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의정부 시민, 106번 버스 운송 노동자 등 약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106번 버스는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출발해 의정부역과 회룡역 등 지역 주요 거점을 거쳐 종로 5가까지 있는 광역 노선, 서울시는 동작구 등 지역 내 신규 버스 노선을 추진하면서 노선 총량제를 피하기 위해 106번 버스의 폐선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971년 개통된 106번 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10,000명. 의정부 시민들은 106번 버스가 폐선되면 의정부와 서울을 오가는 지역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현저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와 서울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 지역사회의 편익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기에 시의 노력과는 별도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여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 나서는 등 106번 버스 폐선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폐선이 지역과 서울을 잇는 광역 노선의 연쇄 폐선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버스 노선이 중지되었을 때 문제점 같이 공유를 하고 이 버스 노선을 유지를 하는 속에서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 같이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3일 첫 차부터 106번 버스의 운행을 종료하겠다고 의정부시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의정부시가 서울시장 면담 등을 통해 폐선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7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이불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80대 노인이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에 빠뜨린 30대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1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이 결정됐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현균 의장과 권한나 부의장, 김현채 운영위원장과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등 의장단 5명이 참석했는데요. 김 의장은 후반기 2년 동안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난 6월 실시한 읍면동 연합바자회의 수익금과 포천시 여성 최고경영자 지정 기탁금 등의 기부로 진행했으며 2,100마리 삼계탕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경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장은 내 부모,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를 나누고자 삼계탕을 준비했다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연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노선 협의를 기다리기보다는 연초 발표한 중재안을 기반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향후 김포경찰서역 등 추가역을 반영시키려는 김포시 입장에서는 역사 신설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비를 확보해 인천시와의 사업비 분담, 세부 노선 협의가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이와 관련해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노선 협의 지연 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중재안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김포시가 요구한 김포경찰서역, 풍무 2역, 통진역을 비롯해 인천시가 요구하는 원당역, 불로역을 당장 노선에 반영하기보다는 추후 여건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정안은 경제성 면에서는 가장 우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역 신설이나 노선 경로 등은 예비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단계 등 행정 절차 진행 단계에서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광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전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추가 역사 신설은 지자체 몫이 됐습니다. 중재안으로 노선이 확정될 경우 추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역추가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그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역사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 역시 기본계획 이후 과정에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광위는 예타 절차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대광위 관계자는 예타 신청 시기에 대해 언론에 언급된 9월까지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청회 이후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검단의 5호선이 필요한 만큼 행정 절차는 행정 절차대로 진행하며 김포시와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노선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광위의 투트랙 전략에 따라 예타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세부 노선 확정과 사업비 분담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지자체 협의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올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9억 원이 넘는 매매가를 기록한 아파트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2만 3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53.1%인 12,000여 건이 9억 원 초과 거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55.7% 늘어난 것이며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새 아파트 선호와 고급 주거지 공급 부족으로 인기가 높은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33대 1로 지난해 하반기 57대 1에 비해 2.3배 높아졌는데요. 특히 올 하반기 청약률은 163대 1을 기록해 경쟁률이 3배 가까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최근 서울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데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연속 상승하자 수요자들이 청약에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천시가 원도심의 경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에 나섭니다. 시는 원도심 내에 방치된 빈집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인천의 빈집 2,962가구에 대한 정비 사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우선 종전 빈집을 대상으로 하던 정비 사업을 빈집 밀집구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빈집 밀집구역별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빈집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빈집과 빈집 밀집구역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개발 추진에 앞서 빈집 밀집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구 송월동 3가와 남동구 만수동, 부평구 갈산동 등
빈집을 매입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매칭 비율도 12비율을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 시는 정부의 빈집세 도입을 건의해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아리백 수송부문 정책의 하나로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친환경 버스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 실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9년간 순차적으로 차량 내구 연한이 지나는 대로 모든 친환경 버스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며 특히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까지도 재정 투입을 통해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 계획에서 나아가 수소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며 또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2단계와 혼잡도로 개설 등 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엽니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규모와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드릴 계획인데요. 특히 인천대로 상부 왕복 4차로 녹지 공간과 하부 지하도로를 통합 시공하기로 해 적정 공사 기간이 재산정되면서 준공이 당초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된 사유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2단계 공사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일반도로 5.64km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중앙에는 조경 녹지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혼잡도로 개설 공사는 공당 고가교에서 서인천까지 하부에 4차로의 지하차도 4.53k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에 필요한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를 위해 도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시군에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도로 살얼음 제거는 기존 방식으로 긴급 대응이 어려워 터널 앞과 교량, 경사로 등을 대상으로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자동 염수 분사 장치는 겨울철 대설로 인해 제설이 필요한 경우 원격으로 염수 저장 탱크에 저장된 제설 용액을 도로 표면에 고압으로 분사시켜 눈을 녹이는 장치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결빙, 제설 취약 구간을 고려해 용인과 고양 등 11개 시군 19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경기도가 15일부터 2024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역 2차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2006년에서 2013년 출생 여성 청소년 중 1차 접수 때 미신청자와 신규 전입자가 대상인데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1인당 월 13,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매에만 쓸 수 있으며 주소지 시군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경기도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월동기 꿀벌 실종 예방을 위한 사양 및 질병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날 주요 교육은 동물용 의약품 아지트 소개 및 약품 사용 주의사항 홍보, 양봉산업의 주요 지원 사업 안내, 월동 대비 사양 관리, 질병 관리 등인데요.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꿀벌의 폐사는 우리 농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모든 양봉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말벌 퇴치 장비, 우수 여왕벌 보급 지원 사업 등 57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